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전면적인 패권 전쟁 양상으로 심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역시 거대한 재편의 소용돌이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가 안보와 산업 전략이 결합된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핵심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의 확산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 수요 확대라는 성장 기회를 확보했지만 동시에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공급망 충격과 수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향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 초격차뿐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중국 견제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첨단 AI 반도체와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블록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반도체법은 자국 내 생산 유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반도체 자립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와 파운드리,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를 가속하며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시장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전략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처한 환경은 단순히 시장 경쟁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구조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결정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한 겁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기업이자 파운드리 사업까지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는 공급망 내에서 단순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와 제조 공정까지 아우르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대비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와 수율 논란에 직면한 바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율 확보와 납품이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삼성의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HBM 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생존 전략은 HBM 리더십 유지와 고부가 메모리 집중입니다. 범용 메모리 시장은 사이클 변동이 심하지만 AI 서버용 HBM은 구조적 성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핵심 전략인데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메모리 중심 사업 구조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독자적인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사업이 없는 만큼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를 통합하는 플랫폼 경쟁력에서는 삼성보다 제약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이닉스는 메모리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경쟁 구조가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편입은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입니다. 미국의 규제 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 제한이나 투자 조건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이제는 기술 경쟁만으로는 부족하며 공급망과 지정학 리스크 대응이 핵심 생존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미국으로의 반도체 공급망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자산으로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산업 주도권, 그리고 중국 견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삼성과 SK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시절부터 미국은 이미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관세 전쟁과 기술 전쟁을 병행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더욱 제도화하며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했는데요.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군사, AI,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연결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국가 목표로 삼고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핵심 파트너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미국 동맹 체제에 속해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필수 조건입니다.
또 트럼프의 정치적 핵심 슬로건은 미국 제조업 부흥입니다. 보호무역과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다시 끌어오는 리쇼어링 전략의 일환입니다. 반도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산업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 강하지만 제조 분야에서는 아시아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 생산 능력은 TSMC와 삼성전자에 집중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지속적으로 미국 내 공장 투자 확대를 요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해야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치적 성과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SK 하이닉스의 미국 투자 논의는 단순 기업 투자 차원이 아니라 미국 정치, 산업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국 반도체 전략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대만입니다. TSMC는 세계 최첨단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의 안전판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일단 동맹국인 일본과 유럽의 반도체 제조 역량은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동맹국 중 유일하게 제조 역량과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제조업을 미국에 어떻게든 이식해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